미끄러짐이 없다는 거는 마찰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마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괄호치고 문제 끝에 마찰은 생략한다 또는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하거든. 근데 미끄러짐이 없다는 거는 봐봐. 여기 그러니까 마찰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마찰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못 걸어 다녀. 왜냐면 살짝만 힘을 줘도 뭐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쑥 미끄러지잖아.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장이나 아니면 되게 미끄러운 곳은 마찰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접지력이 있어서 안 흔들리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마찰력을 안 배우면 이거 화살표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쌤이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마찰력.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무슨 력 등장하면 얘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좀 구분을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 물체가 여기로 이동하고 있어. 근데 마찰력이 존재한대. 마찰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마찰력은 그 하이탑 맨 처음 개념에서 마찰력 쌤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힘이야. 그리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이거 운동이라고 할게. 그럼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마찰력은 일로 작용할 거야. 그런데 결국에 마찰력은 물체에 작용하지. 물체에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더 빨라지겠지. 근데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얘가 느려질 거 아니야. 마찰력을 받으면 느려지는 건 맞잖아. 그치? 안녕. 그래서 화살표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자, 무슨 말이냐.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갈 거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거야. 그치? 근데 물체에 작용하지. 그래서 화살표를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그리고 요게 마찰력이야. 요걸 마찰력이라 하고, 그리고 마찰력을 내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해볼게. 지면이 또는 뭐라고 할까? 접촉면이, 지면이라고 할게. 지면이 물체를 방해하는 힘.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돼. 마찰력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작용 반작용인데 이런 힘이 있으면은 요 힘도 존재를 해.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자리를 바꾼 힘도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래서 만들어 볼게. 물체가 지면을 미는 힘이라 할까?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 화살표가 존재한다는 건데 요 화살표의 반작용으로 얘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운다. 작용 반작용은 똑같은 크기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마찰력이라고 쓰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서 지면이 물체를 방해하는 힘, 운동 반대 방향으로. 근데 요 힘이 존재하면 요 힘도 존재하는데 요 힘을 내가 또 어떻게 쓸 거냐. 지면에 작용점이 있잖아. 그래서 지면을에 목적어가 있는 거고 물체가 지면을 미는 힘. 이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두 화살표를 그리고 그거를 주어, 목적어, 서술을 이렇게 써주면 돼. 이해돼? 여기서 이게 필요해서 그래. 잘 봐. 물체가 미끄러짐 없이 A, B, C가 한 물체처럼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A를 밀었는데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게. 자, A를 밀었는데 B랑 C가 동시에 움직이네. 그러면은 A는 만약에 여기가 마찰력이 없었어. 그럼 A는 일로 움직여야지. 일로 원래 움직여야 하는데 마찰력 때문에 조금 덜 움직이는 느낌이야. 즉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운동 반대 방향으로 뭔가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해돼? 자, 운동을 원래 일로 해. 근데 운동 반대 방향으로 뭔가 작용한다고 했잖아, 마찰력이.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제 내가 이름을 붙여볼게. 쌤이랑 지금 세 번, 네 번째니까 이 화살표에 이름을 붙여볼게. 일단은 작용점이 A에 있잖아. 그래서 A를이 되겠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주어가 뭘까? 갑자기 요 화살표가 튀어나왔어. 요 화살표는
어디와 어디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걸까? C와 A지. B가 A가 아니고. 그러니까 B랑 A가 막 초능력으로 서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초능력 같은 자기력을 다음에 배운다,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자기력은 멀리서 서로 이렇게 밀어. 그래서 작용점이 이렇게 발생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근데 어쨌든 마찰력은 접촉면이 있어야 돼. 닿아야 내가 이거 방해를 하지, 그치? 그래서 C가 A를 미는 거야. C가 A를 미는 힘이라고 얘를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단순히 마찰력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화살표도 못 그리고 분석도 못 한다. 쌤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C가 A를 밀었는데 C도 움직이는 걸 해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에 반작용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얘를 또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돼? 작용점이 C에 있으니까 C를이겠지. 근데 뭐가 밀어? A가. C를 미는 힘. 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돼, 안 돼? 요 힘 때문에 C가 움직이는 거야. 괜찮아? 마찰력이 없으면은 요 두 개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C랑 B는 그대로 있고 A만 싹 가야 돼. 원래 A만 싹 가야 돼. C랑 B가 그대로 있고. 근데 같이 움직이는 거는 A가 C를 밀기 때문이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쪽에 마찰력이 없으면은 얘 가만히 공중에 냅두고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얘도 같이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도 뭔가 힘이 작용하는 거야. 여기에 힘을 밀었는데 얘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줄래? 그래, 이렇게 그려주고 싶지, 그치? B에 작용하는 거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래? B를이겠지. 일단 배운 거 적용해봐. B를이지. 그리고 누가 B에 작용하는 힘이야? C가 B를 미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가 내가 A를 밀었는데 A, B, C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를 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야. 이해돼? 좋아. 근데 얘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작용하겠지. 주어 목적으로 바꿔. 그래서 B가 C를 미는 힘. 그리고 얘가 마찰력이야. 얘도 마찰력이긴 해. 그래서 좀만 더 얘기해 줄게. 선생님 TMI로. 뭐 TMI는 아니지만. 이게 왜 마찰력일까? C가 어디로 움직여? 일로 움직이잖아.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어서 이게 또 마찰력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A가 일로 움직이는데 얘에 대한 그 마찰력이 여기로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마찰력의 반작용이 여기 작용하는 거고, 동시에 얘도 작용해서 저걸 결과적으로 A, B, C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해돼?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천천히 풀게. 그러니까 완자나 하이탑이 원래 물리학이 수능 과목이었는데 수능 과목에서 빠지고 지금 너희가 그냥 1학기만 수업 듣고 마는 거잖아. 근데 수능 과목 빠지고 학교 시험 때만 나오면은 가볍게 하면 되는데 그 깊이감은 그대로인데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니까 너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쌤 수업을 그냥 어려운 걸 다 풀어줄 테니까 그거 복습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개념은 예습 영상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자, 기억 볼게. 얘들아, 문제에서 일정한 속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등속도거든?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할 건데 오늘 등속도, 등가속도 얘기할 거야. 등속도는 알짜힘이 0이야. 그리고 하나만 더 써줘. 자, 알짜힘이 0이면은 등속도 5월 정지야. 그러니까 알짜힘이 0이면 등속도 5월 정지고 등속도면 알짜힘이 0이다. 그래서 A는 일정한 속도니까 알짜힘이 0이다. 선생님 힘이 작용한다면서요. 야, 화살표가 이렇게 작용하잖아. 이 F를 쌤 그 해석대로 F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돼. 왜냐면 A에 작용하잖아.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쳐. 사람을 살짝 그려. 사람이 A를 미는 거지. 그럼 사람이 A를 미니까 A를 사람이 미는 힘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문제에서는 화살표가 이딴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쌤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힘을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또는 뭐 중력, 마찰력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쌤 방식대로 해석해서 화살표만 잘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얘야. 근데
힘이 이렇게 두 개 작용하는데 일정한 속도래. 그럼 뭐겠어? 둘이 힘이 크기 같은 거잖아. 그래서 상쇄되는 상태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얘한테 좀만 더 얘기할게. A한테 작용하는 힘이 얘만 있는 게 아니지. 얘네는 지구 위에 있잖아. 그럼 뭐가 있겠어? 중력이 있겠지. 중력을 이제 말로만 해보자. 지구가 물체 A를 당기는 힘이지. 근데 얘만 있으면 떨어지겠지. 그래서 뭐가 있겠어? 그래, 수직항력. 수직항력 뭐라고 해? 뭐 지면이 또는 이 뭐 얘 C가 A를 받치는 힘. 근데 이 두 개는 원래 존재하는데 웬만하면 안 쓸 거야, 알겠지? 왜? 무조건 상쇄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물체 A에는 이 네 가지가 작용하는데 네 가지가 이쪽으로 쌤쌤, 이쪽으로 쌤쌤이어서 알짜임이 0인 상태여서 등속도란 얘기야, 알겠지? 요 정도까지 얘기는 못해도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디테일한 문제들이 이제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다 풀린다. 좋아. 니은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야 보이겠지. A가 C에 작용하는 거니까 얘겠다, 그치? A가 C에 작용하는 거지. 그럼 힘 F랑 화살표가 똑같네.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해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어야 풀리겠지, 그치? 좋아. 그 다음 디귿. 자, 이런 거 좀 지울게. 얘들아, 지금 요거랑 요게 같다고 했잖아. 근데 얘랑 같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지. 다시 이렇게 같지. 다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C 자체도 등속도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 화살표가 이쪽으로 두 개 존재하는데 둘이 힘이 같아야 등속도 되는 거잖아, C도. 그러니까 얘도 같겠지. 그러니까 다 같은 힘이네. 힘이 크기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C가 B에 작용하는 힘 얘잖아, 그치? 얘가 F랑 크기가 같겠네. 얘가 F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거 한번 1분 줄게. 정리해봐. 어렵지? 어려워. 쌤이 웬만하면 다 얘기해줄게. 덥거나 추우면 얘기해줘. 온도를 못 맞추겠네. 천천히 한번 정리해봐. 답이 왜 잠깐만 답이 3번이냐? B에 적용하는 힘은 0이므로 B와 C 사이에 잠깐만 B에 적용하는 알짜임은 0이므로 B와 C 사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 좀 문제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1번 넘어갈게. 디귿이 왜 틀리지?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할까? 질량이 4m인 물체가 놓여있는 막대가 받침대 위에서 수평을 유지한다. 자, 일단은 질량이 있는 거 다 힘 써보자. 여기가 4m G이고 그 다음 여기가 F고 그 다음 여기가 장력을 보통 T라고 쓴다. 그리고 딱 중간에 M주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치? 막대의 길이가 10L이고 막대의 질량은 M이다. 평형을 유지하면서 물체의 위치를 막대 위에서 바꿀 때 막대는 그대로 있고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치? 그랬을 때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의 최소값.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힘도 바뀌겠다, 그치? 요 장력도 바뀌고. 그래서 일단은 힘의 평형식을 하나 쓸 수 있겠네. 1번. 자, 위로 작용하는 힘 F랑 T 더하기 OMG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 이렇게 하고. C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뭐가? 왼쪽에 있는 C. 아, 요거? 네. 얘들아. 그래, 좋은 질문이다. 아주 좋은 질문이야. 실이라는 것은 이 실이 막대를 위로 밀 수 있나? 실이 만약에 뾰족한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밀 수 있잖아. 근데 실은 팽팽하다가 힘이 0이 되는 순간 느슨해지겠지. 즉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팽팽하잖아. 내가 이렇게 들어. 그럼 실은 느슨해지면서 아무 힘을 안 주겠지. 실이 그런 특성이 있어.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다시. 실은 무조건 당기기만 해. 장력은 이렇게 당기는 쪽으로 작용해. 위로 작용할 수가 없어. 실이 뾰족해가지고 막 찌르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실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은 그거다. 자, 그리고 아직 돌림힘을 얘기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는데 천천히 보자. 내가 물체를 이쪽으로 놓으면은 이쪽이 좀 팽팽하겠지. 이쪽으로 미는 힘이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없어. 물체가 없다고 쳐봐. 그래도 받침점 기준으로 무게중심, 막대의 무게중심 이쪽에 있으니까 요거에 반대되는 힘이 이렇게 있어야겠지. 이해돼 안 돼? 회전하지 않으려면. 근데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옮기면은 두 물체의 무게중심이 딱 여기가 되는 순간 얘가 0이 될 수 있겠지. 다시 물체를 이쪽으로 가면 장력이 세죠. 물체를 이쪽으로 옮기다가 이쪽으로 좀 옮기는 어느 순간에 장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그 0보다 조금 더 가면은 얘가 1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다시 할게. 얘가 계속 어떤 정해진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세지고 약해지고 하는데 물체를 내가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어느 순간 얘가 느슨해지겠지. 즉 T라는 게 변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가 될 수 없지. 이해돼? 그래서 T가 0일 때 F가 최소가 되겠네. 이해되는데 그거를 F0라 하는 거야. 즉 이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의 최소값 F0는 T가 0일 때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요 힘이 요 식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가 커질수록 F도 커지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받침대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의 최대값은 T가 가장 클 때지. T가 가장 클 때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T가 가장 커질 때의 힘의 최대값을 묻는 거지. T가 언제 가장 클까? 4m이 끝에 있을 때잖아. 그치? 4m이 끝에 있을 때 4m이 끝에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새로 그려볼게. 이렇게 하고 여기 3이고 2고 5고 딱 가운데에 mg가 있고 이쪽에 4mg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이쪽에 f가 존재하고 여기에 t가 있고 그때 힘의 크기의 최대값이니까 딱 이 상황이겠지. 그치? 이해되는데? 그때 힘의 크기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여기를 이 회전하고 있지 않고 딱 정지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회전축으로 놓고 이제 토크 C는 5mg 자, 다시 mg 곱하기 5 더하기 4mg 곱하기 10 이고 토크 반은 F 곱하기 3이니까 둘이 같다 고르면 되지. 그치? 그래서 F는 5 45 15mg가 되겠네. 그치? 근데 15mg를 F0로 표현했는데 아까 이 최소값일 때가 5mg니까 3배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 천천히. 다시 일단은 F0 힘의 크기의 최소값 F0가 몇 mg인지를 표현해야 하는데 F는 T 곱하기 mg로 식을 쓸 수 있잖아. 5mg로. 근데 T가 0일 때 F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때 최소값은 5mg야. 그 다음에 F가 최대가 될 때의 크기를 또 구해야 하는데 그때는 4mg가 이쪽에 있을 때니까 새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토크 C 토크 반 해가지고 여기를 회전축으로 놓고 풀면은
F가 15mg인 게 나오고 아까 거의 3배니까 3F0가 된다. 이런 식이야. 한번 정리해봐. 권이가 이거 해설 좀 줘. 안 뜯었네. 한번 뜯어줄래? 뜯어먹자. 땡큐. 아까 그거 조금 하시. 그게 왜? 천천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3번 해볼게. 얘들아 1번만 좀 다시 가볼게. 여기 AS 좀 할게. 미안해. 답이 기억 니은이야. 기억 니은 미안.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쌤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정지해 있는데 딱 A를 미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등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B가 상쇄되는 힘이 없지.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가 없어. 힘이 존재하니까. R자임이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B는 따로 가고 있고 AC도 따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우연히 일치해서 그냥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미끄러짐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에 마찰력이 없어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는 쌤이 C 밀면은 C가 또 B를 밀고 이렇게 당기는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어쨌든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없어야 하는 거야. 미안. 제가 혼란을 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여기가 원래 없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가볼까? 3번 가보자. 요거는 어떻게 풀래 얘들아? 문제가 어렵지. 물체가 매달려 있는 막대가 A, B에 매달려 수평은 유지하고 있다. 막대의 길이는 5L이고 질량은 M이고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의 1.5배이다. 물체의 질량을 물어보네. 자, 그래서 여기를 내가 그냥 B가 A의 1.5배니까 3T, 여기를 2T라고 놓을게. 장력은 쌤이 보통 T로 쓴다 알겠지? 그리고 이 밑으로 딱 가운데에 전체가 3이니까 2.5 이쯤에 mg가 있고 여기에 라지 mg가 있겠지. 물체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을게. 그러니까 밑으로 2개, 위로 2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그치?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어. 근데 쌤은 이렇게 볼게. 위로 작용하는 힘이 2T, 3T니까 2T, 3T가 이렇게 작용하면은 합쳐서 5T짜리가 가운데 어딘가에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볼까? 힘이 2대 3이니까 길이는 여기서부터 3대 2겠지. 그러면 3대 2인 지점 2L을 3대 2로 나누니까 좀 빡세긴 해. 뭐 이쯤에 있겠다. 그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상황. 그러면 2L을 5분의 3만큼 하면은 5분의 6L이니까 여기가 5분의 6L이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2T와 3T 합쳐서 5T짜리가 여기에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자세히 쪼개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릴게. 그럼 여기가 지금 5분의 1L인 거지. 맞아, 아니야?
여기가 5분의 6이니까 여기 5분의 1이지. 그럼 여기 몇이 되겠어? 5분의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이쪽으로 그릴게. 여기가 이렇게 있고, 지금 라지 mg랑 스몰 mg가 딱 가운데, 여기 라지 mg가 있고 스몰 mg가 딱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기가 5분의 1L, 여기가 5분의 4L인 상황이고, 여기 애들 여기가 몇이 될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야 딱 여기 가운데잖아. 그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몇이 돼?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면은 10분의 3이 되겠지. 10분의 3이. 선생님 뭐 하고 싶냐면은 라지 mg와 스몰 mg가 5분의 1 대 10분의 3이잖아. 여기 길이가 5분의 1 대 10분의 3. 그러면은 2 대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힘의 크기는 3 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mg는 2분의 3 스몰 m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좀 빡센가? 일단 이렇게 풀고 또 정석으로 푸는 것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몇 대 몇,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좀 좁아지니까 힘들긴 한데. 권익이 이거 이해되나? 거리비. 맞아. 거리비 역시. 맞아. 그러니까 위에 거가 OT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랑 밑에 라지 mg랑 스몰 mg가 작용하는 게 딱 일치해야 하거든, 위치가. 그래야 회전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일치하는 위치를 조금 분수 같은 걸로 한 거고. 그래서 혼자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봐. 자, 그리고 그냥 정석으로 풀자.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왜 계속 이상하게 푸세요? 미안해.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3t, 여기를 이렇게 2t로 놓고 힘 다 써 그냥 라지 mg. 그리고 가운데 맞지? 여기 딱 가운데에 스몰 mg지. 자, 연립 두 개 세우면 되잖아. 1번 OT는 위에 거 두 개랑 아래 거 두 개 같다. 라지 m 더하기 스몰 mg. 자, 이렇게 표기하는 거 익숙해지려면 알겠지? 자, 정제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회전축을 아무 데나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요거를 내가 회전축을 그냥 여기다 놓을게. 이렇게 여기를. 괜찮아? 그러면은 토크 C는 요걸 기준으로 시계 방향 작용하는 거는 이밖에 없다. 그치? 그러니까 2t 곱하기 2분의 3L이라고 할 수 있겠지. 토크 반은 이 두 개다. 그치? 3t 곱하기 2분의 L 더하기 라지 mg 곱하기 2분의 L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안 돼?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지. 그럼 라지 m을 t로 표현할 수 있지. 그걸 집어넣으면 스몰 m도 뭔가 t로 표현되겠지. 그럼 라지 m과 스몰 m의 관계식 나오니까 답 나오겠지. 근데 선생님 이게 더 편한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한번 해봐. 요 연립 세우는 거는 좀 익숙하지? 이렇게 해보도록 해봐. 이것도 여기 페이지도 쌤이 이따 뽑아줄게. 새로 집에서 한 번 더 풀어봐.
어렵지. 자, 된 사람은 4번. 천천히 봅시다. 일단 갑자기 축바퀴 나왔어. 이거 나올 확률이 높아. 얘 별거 없는데 별거 없어. 근데 좀 더 무섭게 나오기로, 그러니까 무섭게 생긴 느낌인데 별거 없어. 봐봐. 축바퀴가 저기 하이탑도 있고 완자도 있는데 거리가 지금 이렇게 놓고 1대2잖아, 그치?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평행한 거야. 거리가 1대2니까 힘은 2대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배로 당겨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 mg니까 여기 mg로 이렇게 당기는 거에 2배가 되는 여기가 emg가 되는 거야. 괜찮아? emg로 막대를 당기고 있다. emg로 이렇게 막대를 당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있어? 딱 가운데에 5mg가 있을 테고 여기에 딱 3mg가 있는데 거리가 x인 거고, 그치? 그럼 이쪽으로 장력 t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힘이 딱 4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이건 지워버리고. 자, 일단 t가 애들 몇 mg야? 간단하게 그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으면 하자. 밑에 거 몇 개야? 8mg잖아. 위에도 8mg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6mg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 이건 좀 쉽게 풀어볼까? 얘들아? 지금 또 뭐 하시게요? 기다려봐. 여기가 지금 전체 거리가 4L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L이지. 여기 2L이지. 그치? 자, 뭐 하고 싶냐면은 밑으로 2개, 위로 2개지. 그럼 이번에는 얘를 1대2로 이렇게 거리가 1대2니까 2대1로 나눠줘. 그리고 얘가 몇 대 몇으로 나눠줘. 그 합이 6mg랑 2mg 이렇게 풀게. 다시 5mg가 여기가 1이고 여기 2잖아. 그럼 힘을 2대1로 나눠주겠지. 그래서 5mg가 1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갈 때는 2대1로 줘야 하니까 3분의 2가 갈 테고 여기는 5mg가 3분의 1로 가겠지. 이해돼? 그럼 얘는 3분의 10mg고 얘는 3분의 5mg겠지. 그러면은 봐봐. 3분의 10mg가 6mg가 되려면은 몇이 더 필요해? 3분의 8mg가 더 필요하지. 그 3분의 8mg가 3mg에서 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2mg가 3분의 5mg가 되려면은 3분의 1mg가 더 필요하지. 그래서 5mg에서 3분의 1 주고, 아니 5mg가 아니고 3mg에서 여기 3분의 1 주고 여기서 3분의 8 준 거니까 힘이 8대 1이네. 그러니까 거리가 여기가 1대 8 되는 거야. 1대 8. 3L을 1대 8로 나눈 거니까 9분의 1 해주면은 3분의 1L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L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3분의 4가 나오겠지. 이거 이해되나? 다시. 일단 요거 눈에는 익었어? 좋아. 그럼 이렇게 나오고 다르게 풀어보자.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5mg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3mg 이렇게 나눠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5mg고 여기가 3mg고 다시 할게. 여기가 아까 6mg였나? 여기가 2mg고 그러면 첫 번째 연립은 했고 두 번째 이게 더 쉽겠다, 그치? 여기를 회전축으로 놓고 이 토크로 계산해 볼게. 그럼 토크 C는 요거 기준으로 시계 방향은 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6mg 곱하기 L이지, 그치? 여기 L이고 여기 L이다, 여기 2L이다. 토크 반은 요거 기준으로 요거랑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3mg 곱하기 여기를 내가 모르니까 y로 넣을게. 그냥 뭐 막 2L 빼기 x 이렇게 하지 말고 y로 넣어. 그리고 2mg 곱하기 2L 이렇게 둘이 같다고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4니까 3y는 2. 그럼 y는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니까 여기가 3분의 1 되네. 그래서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풀면은 좀 더 깔끔하겠네, 그치?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푸는 게 정상. 선생님 아까처럼 푸는 게 비정상. 알겠지? 편한 걸로 풀어.
쌤은 좀 뭐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러다가 실수하기도 해. 그럼 봐줘. 너그럽게 봐주렴. 근데 보통은 그냥 기본적으로 연립해서 푸는 게 더 편할 때가 많다. 그럼 기억, 니은 풀리지?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평형인 상태에서 뭔가 하나 빠지면 평형이 깨지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돼. 해설처럼 봐도 되고, 그냥 평형인 상태인데 뭔가 하나 빠져. 그럼 평형이 깨지겠지. 그러면 봐봐. 평형을, 그러니까 어떤 걸 뺐는데도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은 이 무게중심에 걸려있는 그 추가 없어져야 돼. 다시. 자, 간단하게 이렇게 있어.